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사연 채널을 알게 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했고 아이도 있어요. 얼마 전에 가족이 함께 시골장에 나갔다가 달고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 문방구처럼 달고나도 팔고 커다란 물고기 사탕도 있는 그런 곳에서 뽑기도 하게 되었어요. 제 아이들이랑 남편은 각각 상품을 탔는데 전 꽝이었어요. 놀랍지도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뭐만 하면 꽝이고 벌칙 대장이었거든요. 성인이 되어서 술자리 게임도 몇 번 해봤는데 무조건 걸렸어요. 이렇게요. 운이 나쁘면서도 노력하는 것이 나의 신조이기 때문에 제가 받은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어요. 제 무기는 성실함과 책임감이 강한 것들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에 입사했고 우연히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주위에 숨겨진 능력이 없어서 연애도 잘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었는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과 5년 정도 사귀고 결혼했는데 우리의 성격도 잘 맞아 연애를 꾸준히 성실하게 이행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뒤 시댁에서 또 다른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결혼식은 남편의 동생인 동서의 결혼식이었죠. 동서는 쟤랑 동갑이었고 그들은 연상연하 커플이었어요. 그들은 1년간 사귀었고 결혼했습니다. 한 해 동안 형제가 모두 결혼했고 시어머니는 한꺼번에 행복해하셨어요. 두 사람은 나이도 같고 같은 해에 결혼해서 가까워졌습니다. 시댁의 며느리로는 두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이상한 점은 없었죠. 그들은 성격이 비슷하지 않았어요. 동서는 목소리가 크고 외향적이지만 저는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좋아하고 차분한 편이에요. 시어머니는 서열이 분명해야 한다며 나이대에 따라 호칭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동서는 절 형님으로 불리고 저는 동갑내기 동서한테 함부로 하는 일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성격이 분명하고 화통한 분이세요. 농사를 크게 지으시면서도 여장부라고 불릴 정도로 통찰이 크시고 시원시원하셨죠. 신혼 때 보름에 한 번씩은 시댁에 내려가곤 했어요. 저희 부부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동서네는 다른 지역에 살았지만 시집살이 하는 것처럼 당연히 날을 잡고 농사를 하는 일을 도왔어요. 도시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는 농사일을 시집살이로 생각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농번기가 다가왔어요. 신혼 때였기에 우리 부부는 항상 함께 움직였어요. 시댁에 함께 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면 논이나 밭에서 일을 도와드리는데 저는 항상 손이 느렸어요. 가면동서는 시골 출신이라 모래도 빠르게 잘했고요. 전 꼭 한 번씩 어머니에게 혼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 아닌 분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큰애야 잡초를 뽑으라고 하니 멀쩡한 것을 뽑고 있다면 어떻게 해? 한두 번 해본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일머리가 없어? 아휴, 다 그냥 놔둬라. 이걸 아까워서 어째? 어머니, 다시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제가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 동서가 늘 나서 주었어요. 어머니, 이런 일도 어렸을 때부터 해봐야 잘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자랐던 형님이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도 귀하고 멀쩡한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그래 큰 형이야 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너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야.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은 농작물을 소중히 여기셨어서 일할 때 실수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잘 자랄 수 있는 것만 선택하셨어요. 저도 미안해서 하지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대로라면 농사일을 몇 년은 더 해야 손에 익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우리 집에 가서 육수만 올려놓을게요. 국수를 말아야 하잖아요. 차라리 저가 그거 할게요. 미안해요. 나가도 될까요? 어머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동서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했어요. 그럼 되겠네요. 형님은 멸치 국물을 우려내시거나 하세요.
괜찮으시면 냉커피도 한 사발 타주실래요? 차라리 주방 일을 하는 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보름에 한 번씩 가는데도 참 힘들었습니다. 누가 딱히 눈치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농사일도 어려웠고 심신이 지쳤어요. 아직 시부모님과도 어려웠고요. 그래도 동서가 이해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부부와 동서 시동생과 함께 읍내에서 맥주를 마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동서는 저랑 참 다른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됐어요. 형님, 처음 뵀을 때 형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었군요. 그런 적이 있나 없나, 하든지 얼마나 했건지 상관없겠지만 한 번은 있었겠죠. 그렇죠. 나는 없는데 수업 시간에는 얌전히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지. 근데 남편이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땡땡이죠. 제 생각에 이 사람은 그런 걸 몰라요. 물어봐야지, 물어볼 걸, 어째, 진짜 한 번도 없다고 하다니 대단하군요. 형님과 사회에서 만난다면 친구가 될 일은 없었겠네요. 나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요. 그치, 자기야? 전 애매하게 웃기만 했죠. 사실 우리 남편과 서방님도요. 우리 남편과는 성향이 많이 달라요. 남편은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서방은 아니었어요. 그는 운동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겨서 자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전 동서에게 물어봤죠. 난 친구들이 없어서 학교 밖은 몰랐던 것 같아요. 동서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방구석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전 답답해서 공부를 진짜 싫어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적성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봐요. 맥주를 마시고 노래방에 가자는 동서의 제안에 우리 부부는 그런 취미는 없어서 안 갔어요. 결국 서방님이 동네 친구들을 불러서 모임을 가졌어요. 차를 타고 저와 남편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집에 왔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 했어요. 당신 친구들 중에 재수 씨처럼 성품이 서로 다른 사람은 없나요? 당신과 재수 씨는 완전히 성격이 반대인가요? 맞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나요? 솔직히 부러운 점도 있어요. 하지만 좀 피곤하네요. 오래 같이 노는 건 힘들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혼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우리에게 곧 아기가 생기게 되었고 2살 차이의 남매를 낳았습니다. 남편도 자상했고 친정부모님도 가까이 계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도 워킹맘으로서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뜻밖에도 직장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승진도 동료들보다 빨리 이루어졌죠. 그 사이에 남편은 첫 직장이었던 대기업에서 나와 스타트업으로 이직했어요. 결국 남편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 남편은 정말 기뻐했어요. 다음 주 시골에 내려갈 때 무엇을 사야 할지 회한 후 자기 승진도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특별한 것을 사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도 할 수 있으니까. 자기야, 꼭 그렇게 해야 해. 천천히 아시면 돼. 남편이 말했어요. 여자들에게는 초반부터도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제 자랑을 하는 것도 중요해. 눈에 그리인 것은 모서리가 왜그란 게 마음에 걸려요. 남편은 종종 뻔뻔하게 자랑을 해서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되게 했거든요. 더구나 그때의 상황은 좀 다르더라고요.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어서 정리 안에서 매듭을 푸는 상황이었거든요. 내가 그 얘기하면서 남편에게 제 돈 관리를 시켰죠. 자랑도 하면서 분위기를 보니 동선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는 걸 몰라서 선물도 너무 시끄러운 걸 사지 말고 적당히 하자. 제발 눈치 좀 챙겨줘. 시댁에 가는 날 트렁크를 열어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걸로 놀랐어요. 남편이 나도 모르게 많은 걸 샀다고 해요.
혼자 백화점에 가서 사온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비싼 선물을 줬는데도 승진을 축하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경고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술이었어요. 아버님의 생신이어서 모두 한 잔씩 마신 것인데 남편이 약속을 어겨서 다툼을 일으켰어요. 우리 미경이가 승진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큰며느리도 월급이 많이 오르고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미경이는 잘한 아들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멋지게 잘 해낸 것 같아요. 여보, 왜 이런 행동을 하세요? 식사라도 마저 하세요. 이 사람 취한 것 같네요. 왜 그래요? 거짓말도 아니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세요? 며느리가 좋은 회사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것은 동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히 보면 나도 그 회사에서 일했다니까요. 알부자인 부모님의 능력과 좋은 마누라까지 얻어 기분이 좋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고민을 해보며 전에 혼자서는 잘 해내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잘 선택했다는 말을 하시면서 좋아하셨는데 어제는 어떤 이유에서 그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서방님도 남편으로서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나가셨고 내가 한 말 때문에 남편이 원망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동서부는 평소와는 달리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요? 되물으니 당신은 왜 쓸데없이 자랑을 해서 내가 라고 했다가 문장이 끝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 뭐, 어때서 그래? 개소리. 소식 나누자고 했잖아. 그런데 아니야. 전 동서의 표정과 마음에 걸리고 아무튼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동서는 제가 보낸 톡도 읽지 않고 연락 한 통 없었어요. 그리고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동서가 제게 대하는 태도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느낌상 경쟁 상대로 보는 것 같았죠. 그 이후 시댁에 가면 무슨 일이 생긴다면 동서는 무언가 손해본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시어머니가 저를 칭찬하거나 조금이라도 챙긴다 하면 즉시 반박했죠. 어머니, 지금 그 말씀 무슨 의미예요? 너무 형님만 챙기시는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소리냐. 무생채 무친 거 맛있다고 그 한마디 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파르르 떨어? 그동안 제가 무생채 무칠 때는 칭찬 한마디 없으셨던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그랬냐. 음식 솜씨야. 솔직히 내가 더 좋지. 그네는 여태 그냥 그렇다가 이번에 딱 한 번 잘해서 칭찬 한마디 한 건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진짜 황당했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집에 갈 때 농작물을 풍성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동안 동서네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갔던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죠. 동서는 손도 크고 동생은 음식 솜씨가 좋아서 농산물도 야무지게 챙겨갔었어요. 반면에 우리는 반 정도밖에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점점 커가고 저도 도와주시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나누다 보니 가져가니 양이 많아졌죠. 그걸 보고 동생이 엄청 화를 내는 거였어요. 이건 아니죠, 어머니.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형님네보다 우리가 형편이 안 좋잖아요. 우리에게 더 많이 챙겨주셔야지. 형님네한테 이렇게 많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뭐 먹고 살라고요? 어머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그동안 어머님은 우리 둘에게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동생은 점점 더 승질을 부리더라고 해요. 어머님은 급기야 동생을 혼내셨습니다. 아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동안 쌀도 고춧가루도 너희가 과자들은 더 많이 가져갔네요. 과일이며 푸성귀며 김장한 것까지 너희가 훨씬 많이 가져가 놓고 그런 억지로 군 것 같아. 내가 여태 너희를 차별하는 건 본 적 있니? 다 아니까 챙겨도 둘째 너희를 더 챙겼지.
아쉽게도 나도 못 해먹겠다. 너희들 눈치 보느라 내가 제 명예 못 살겠어. 어머니, 됐어요. 저희는 요것만 가져갈게요. 나머지는 그냥 동선해 주세요. 형님, 저희는 무시해 주세요. 형님네는 잘 나가는데 우리는 망하게 생겼다고 동정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됐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뒤틀렸는지요? 저와 둘만 있을 때 시어머니가 엄청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방이 더러워 보인다며 시집살이 시키겠다고도 하시고 며느리를 불러서 농사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요새 어디 있냐고 욕까지 대담하게 하시더라고요. 동서도 제가 욕을 했으면 하는 눈치였지만 전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 큰 불만도 없었으며 동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저를 질투한다고 생각하고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제 소심한 성격 탓에 동서와 둘이 있을 때를 피하게 되었고 그랬더니 어느 날 동서가 내 앞을 막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왜 이러세요? 제게 무시하시고 왜 사람들을 피하며 다니세요? 누가 피해 다녔다 그러면서 주방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형님도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만 크고 무식해서 내가 싫어요. 사람이 왜 솔직하지 못하는지요. 어머님이 형님을 예쁘다고 한다고 그걸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무시하느냐? 동서가 누구를 무시했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럼 같은 며느리인데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느냐? 무슨 말인지 몰라. 어머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왜 순진무구한 척하며 눈만 깜빡거리고 있냐고 짜증나게. 그거야 내가 끼어들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랬던 거야. 참나, 기가 막혀서 형님. 처음 농사일을 할 때 기억 안 나요? 농사일 하나도 못해서 어머니께 한 소리 들으면 어떻게 대처했던지 기억나지 않나요? 형님 편들어준 일도 기억 안 나요? 진짜 배웠어요. 왜 이렇게 인간들이 의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동서가 말이 너무 심한 건 아니에요. 나는 싸우는 것도 싫고 못해요. 싸움도 싫고 누군가 다투는 것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려서 그랬어요. 왜 동서를 무시한다 그래요? 그리고 왜 무조건 동서 편만 들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나요? 난 누구 편도 듣기 싫어해요. 잘 나가셨네요. 미꾸라지처럼 피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는 남남처럼 친해지세요. 솔직히 같은 동갑인데 형님 하는 것도 껄끄러웠고요. 서로 말을 섞지 말고 지내요. 됐어요. 그 사건 이후로 동서와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댁이 내려갈 일이 생기면 동서 때문에 이틀 전부터 배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도 그걸 눈치채셨어요. 더 이상 우리를 부르는 일도 없었고 다 같이 농사일을 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전 어머님을 이해했는데 남편은 둔해서 한참 동안 눈치를 못 채더라고 해요. 그래도 우리 부부는 가끔씩 시댁에 가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남편이 장남이기도 했고 자녀들도 시골에 데려가면 좋아해서 그렇게 했어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갔어요. 동서와의 관계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주 만나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보다 덜 보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았고 그래도 아예 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주 만났던 동서와 어쩌다 한 번씩 명절이나 부모님의 생신 때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서가 변하는 것이 보였어요. 날이 갈수록 동서의 모습이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은 가게에 계셨고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들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궁금해졌어요. 듣자 하니 동서가 무엇인가에 투자한 것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수익률이 3배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다단계로 동서의 이름으로 물건을 팔면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인다고 하던데 정확히는요. 다를까 가족에게도 영업을 하게 되었거든요.
나중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해서 동네 어르신들을 방문해가며 영업을 시작했어요. 생활용품부터 식료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파는 회사였는데 치약부터 양말, 생선, 커피 믹스까지 다양한 제품이 있었어요. 동서는 말도 잘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어르신들도 좋아하셨어요. 그때쯤 우리 사이에 긴장감도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동서 얼굴이 밝아졌어요.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입을 다물 수 없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보았더니 동서, 정말 대단한 걸,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요. 아, 진작에 시작했으면 후회할 일은 없었을 텐데요. 형님이 놀랐을 거예요. 저가 돈을 이렇게 잘 벌 줄 몰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어쨌든 일이 잘 된다니 좋네요.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걸 축하해주고 싶어요. 항상 돈 때문에 고생했던 동서였는데 돈도 잘 벌고 자신감도 생기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이후 동서는 잘난 척을 넘어 약간 갑질을 시작했어요. 저나 남편의 직업을 은근슬쩍 비하하면서 백날 공부해 뭐하냐, 큰 돈은 영업으로 벌어야 한다 는 말도 했고 또 주방에서 같이 일하게 되면 마치 부하 직원을 부리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형님,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승진으로 월급이 오르셨군요.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겠네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희 하는 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게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휴, 답답하시겠네요. 백날 그렇게 살아보세요. 집안 살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동서가 안 되면 그려도 전 생각했던 대로 되는 거라고요. 누구를 질투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도 않았어요. 잘 나가는 동서와는 반대로 우리 집은 서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스타트업 기업이었는데 회사가 망하면서 권고사직을 받은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재취업이 어려웠고 남편은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결국 구직을 포기하고 시부모님의 계신 본가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때 저 또한 회사에서 큰 실수를 해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행은 쌍으로 오는 말이 실감났죠. 결국 우리 가족은 귀농하게 되었어요. 집을 처분하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시부모님 곁에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저에게는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고 했죠. 하지만 저도 긴 회사 생활에 지쳐 있었고 가족이 찢어지기 싫어서요. 함께 움직였어요. 하필이면 우리 가족이 시댁에 가는 날에 비가 내렸어요. 남편과 나는 얼굴을 못 보고 있어서 둘 다 고기를 푹 익혀놓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다른 방으로 보냈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다 말했어요. 남편의 병과 내가 사직서를 냈다는 것까지 전부 말이에요. 우리가 우울해 보이자 시어머니가 눈물을 보였어요. 어쩐지 그런 말 없던데 덜컥 내리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죠.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너희들이 큰 결심을 했구나 생각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네, 잘 생각해봐.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해보는 게 좋을 거야.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고 앞으로 용기를 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동네에는 소문이 났죠. 우리 집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동서도 우리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때가 더욱 하늘을 찌르게 되었어요. 솔직히 내가 동서보다 더 잘 나갔을 때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동서는 아예 대놓고 우리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말이 틀린 거 없다고 했지 않냐고 가방끈이 길어봤자 소용없다면서 막말을 했는데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나의 가족을 무시하는 행동도 했고, 심지어 온통 취급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나서셔야 할 만큼이었어요. 한 번은 세차를 나갔다며요. 변수를 끌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다 돌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전속으로 유난도 떤다 생각했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츠 때문에 난리가 나게 됐어요. 시댁집 앞에는 조그맣게 있는 텃밭이 있어요. 제가 텃밭에 물을 주다가 모르고 집 앞에 주차해둔 동서차에 물이 튀게 됐고, 그걸 본 동서가 엄청 뭐라고 하면서 모욕을 주는 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같이 막 싸웠어요. 형님 아니, 내 차에 왜 구정머리 뿌리고 그래요? 그렇게 교양 있는 척은 다 하더니 본심은 이거였어요. 못 먹는 감 찔러보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왜 내 차에 건드렸어요? 그 무슨 유세가 그렇게 격해요? 교양 있는 척을 하는 게 뭐야? 교양은 동서에서 떨어졌어요. 돈 좀 벌어서 무시하고 갑질하는 거야. 교양은 아니야. 말을 똑바로 해요. 또 뭐, 못 먹는 감? 진짜 웃긴다. 동서,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아니, 못 참아 누가 참으려고 해요? 할 말이 있으면 해봐요. 언제든지. 그동안 참아왔던 차량이 빙상을 떨어도 형님이라고 대접해줬더니 자기가 진짜 손이 사람인 줄 알겠나봐.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뭐. 내가 동서보다 더 잘 나갈 때, 우리 부부는 서울에서 살았을 때, 그때 한 번이라도 동서를 무시한 적 있어요? 동서, 알다시피 똑똑해. 내가 승진하고 난 이유를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왜 질투를 했는지 알기에 어릴 때 네가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게 할 때도 참았어. 하지만 뭐 돈도 못 버는 주제에선 다른 사람들처럼 못해. 왜냐면 너는 날 속이지 못해서 안달이야. 이제 우리의 삶의 수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는데 왜 까발리는 거야, 형님? 진짜 뜨겁게 논다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돈을 잘 벌면 반드시 상류층이 되는 것은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이 많은 거야? 내 말은 맞아. 이건 내 본심이야.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고. 나도 상류층으로 승진해서 대접받고 싶어서 참았어. 그렇게. 말이 나왔으니 한참에 진득해지려더니 갑자기 차를 타고 나갔어. 얼마 안 동안 돌아온 동서는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형님이 내 차를 타고 싶었는지 몰랐네. 세차해주고 싶으면 말해. 내가 형님이 키우는 배추밭에 차를 놨으니까 깨끗하게 세차 좀 해놔. 용돈 번다 셈치고 돈은 충분히 줄게. 배추밭이란 얘기에 너무 놀라. 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랑 남편이 피땀 흘려 가꾼 배추밭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동서가 자기 차로 배추밭을 죄다 밟아놔서 배추들은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으로 다 깨져버린 상태였죠. 전 그대로 주저앉아 동네가 떠나가라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거나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어디론가 사라지셨다가 다시 나타나셨을 때 트랙터를 끌고 오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지 궁금해했었는데 열받으신 시어머니는 트랙터를 동쪽으로 8천만 원짜리 벤츠를 향해 몰고 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순간도 망설이는 모습이 없었어요. 어머니, 왜 그쪽으로 가세요? 하는 저의 호응에 대대적인 소리가 들렸고 트랙터는 그대로 벤츠에 부딪혔습니다. 그 정도로 큰 소리가 나니까 동네 사람들은 말을 잃었어요. 벤츠는 와그라져서 파손되었고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너무 놀라서 누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 소동 속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사람은 저였습니다. 어머니를 말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트랙터를 후진시키고 다시 그 파손된 벤츠 차량을 향해 돌진하셨어요. 상황이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더 망가지면 수리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 같았죠. 저는 트랙터를 막아서 위험을 막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미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만하세요, 큰어른.
너는 비켜야 해. 나도 한 사람이니까. 아, 옆으로 비켜. 다칠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켜보던 동네 어르신들도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제발 모두가 어머니에게 트랙터에서 내려오라고 말리셔서 어머님은 마지못해 트랙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순식간에 동네의 차량은 폐차 수준으로 파손되었습니다. 고물이 돼버렸어요. 수리를 부탁하러 온 길에서 자기 차를 보고 쓰러지기 일부 직전까지 갔어요. 생난리를 치는 도중에 어머니와 저에게 다가와서 미친 사람처럼 악을 썼다고 해요. 눈이 거의 돌아가 있는 듯 했어요. 정신이 없다며 그러는데 얼만큼 구입한 차인지 말이에요. 정말 심각한 정신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물어보세요. 그 카페 추가는 왜 이렇게 처리되는지 말이에요. 대추 따위가 무엇이라고요? 동서는 눈을 피해서 막 시어머니에게 반발했어요. 침묵을 참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상대를 이기려는 음모를 꾸미는데 정말로 미친 듯 했어요. 하지만 엄청난 용기를 지닌 시어머니는 조용했어요. 계시지 않았어요. 분에 못 이겨 저희 멱살을 자꾸 흔드는 동서의 머리카락을 시어머니가 잡아채셨죠. 정신 나간 건너다 이거 사 내가 보상해야 될 배춧값만 얼마인 줄 알아? 네 아주버님이랑 내 형님이 배추를 이렇게 기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그것까지 보상하려면 8천만 원도 더 들어. 그리고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단계로 사기치는 도움만 해도 얼마냐? 내가 아주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이건 약과야. 넌 벌을 더 받아야 돼. 어머님의 말에 동네 어르신들 모두 잘한다고 환호하셨어요. 동서는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아악을 썼다. 가만히 안 둘 테니까 당장 고소를 해버릴 거라며 반협박을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며 고소하라고 맞대응했다. 고소하는 순간 넌 며느리가 아니라고 선을 딱 그었다. 결국 사돈이 이를 알게 되어 집에 들이밀었다. 시부모를 막 따지고 우리 부부에게도 막 따지면서 새 차를 그렇게 파손하면 어떻게 하겠냐며 어리석게 집안을 난리를 쳤다. 연을 끊는다던지 하는 말까지 했다. 그 모습에 남편도 매우 화가 났고 어머니는 꿈쩍도 않았다. 안 하셨습니다. 처가가 무슨 짓을 어떻게 벌인 건지 그것부터 알고 오라 하며 시동생은 아주 냉정하게 돌려보냈어요. 저는 한 번 더 시어머니의 대담한 모습에 놀랐고 그 후 돈을 다단계로 벌었다는 동서는 알거지가 되어 버렸어요. 알고 보니 본인도 사기를 당한 것이고 수익률은커녕 더 많은 돈을 잃었던 것이었죠. 동네 어르신들 돈 또한 동서가 모두 날려버렸어요. 시동생이 집에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동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었어요. 속은 상했지만 더 이상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쪽과의 연락은 모두 끊고 열심히 농사 짓고 살고자 계획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상황이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경험을 살려 온라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기로 했어요. 온라인을 통해 우리 집에서 재배한 농작물뿐만 아니라 다른 집의 농산물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중간 마진을 없애니까 예상대로 수익이 증가했어요. 제품 소개 페이지를 상세히 작성하고 마케팅에 열을 올리면서 나날이 성공했죠. 어머니와 아버지는 물론 수익을 높이신 동네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소원을 이루었다고요. 저희 집을 비롯해서 온 동네가 신이 나죠. 돈이 착착 벌리니까 이 소식이 동서의 귀에도 들어갔나 봐요. 어느 날 뜬금없이 동서가 시댁을 찾아왔더라고요. 참, 얼굴도 두껍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배추 사건 이후부터 동서한테 정남이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글쎄, 동서가 귀농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우리처럼 같이 살 테니 도와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했어요.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서는 어머니에게 막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전에 잘못을 저지르고는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었습니다.
이제는 제 실수를 깊이 회고하며 한국어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님과 어머님, 아버님을 잘 모셔드리며 부모님께 거슬리는 소리도 하지 않고 착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과거의 실수를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연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숨은 실체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더 이상 말로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신 것 같아요. 한 번 속았다면 두 번 속을 수는 없죠.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날 속일 생각은 하지 않아요. 나를 너무 믿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와 가까이 지내고 싶지도 않고 까부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용한 집에서 떠나줬으면 해요. 도와달라는 얘긴 왜 해? 배추를 다 망가뜨려 놓고 너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고 막 대들었지. 그게 내 진심이잖아.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속 시끄럽다. 결국 동서는 집에서 쫓겨났고 그 후 다시는 찾아오지 못했어요. 시동생만 가끔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힘든가 보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과 함께 농사도 사업도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있어요. 동네 어르신들도 저희 통해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역시 운보다 중요한 건 노력이 아닐까요? 우리 부부 한 번 크게 엎어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면서 살려고 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 앤 토이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